자, 우리 친구들 잘 쉬었나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청소년 시기의 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교육을 하다 보면, 선생님, 담배는 피우면 절대 안 되는데 술은 뭐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냥 조금 마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도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속하거든요. 우리나라 음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재미있는 또 동영상 하나 먼저 볼게요. 그래도 오늘 수학여행 가는 날이니까 가서 해장술 해야지. 술 샀어? 당근! 내가 소주, 양주 다 준비해놨어! 우리 민증 카타칼로 사사삭 하면 우린 20살! 카타칼! 이것이 바로 성인인증! 맛있겠다. 뭐야? 학생들이 술 마셔 부모님 걱정하는데 우리는 드라이 클리닝 예. 잘 들어봐 리슨 예. 난 이미 알고 있어 마 시스터 숨기려고 하지마 술은 좋은 게 아냐 학생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술 안 마셨어. 너 그거 아니 학생인데 너 벌써 지방간이래 대체 얼마나 마신 거니 하나도 안 마셨다고. 거짓말마 알코올 냄새 진동하잖아 아까 향수병 쏟아서 그래. 네가 쏟았다는 향수병이 녹색병은 아니겠지? 거짓말마 네 얼굴이 빨갛잖아 아까 얼굴팩 오래 해서 그래. 네가 지금 말한 얼굴팩이 소주팩은 아니겠지? 학생이 술을 마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공부할 시간에 술 마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밥에 마른 우유 이건 뭔 소리? 돌아와! 돌아와! 아니 무슨 우리 가방에 과자랑 우리 마실 거밖에 없는데 증거 1 이 물병에 몰래 숨겨놓은 술들 이거 물이에요 그냥 네가 지금 말한 물이 19도는 아니겠지? 이거 색깔 봐요 보리차예요 지금 말한 보리차가 17년산은 아니겠지? 자 증거 2 이 과자 속에 들어있는 이 술병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과자 먹으면서 이따 볼지. 케이크 세우잖아. 네가 지금 세우려는 게 안주빨은 아니겠지? 학생이 술을 마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공부할 시간에 술 마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너네 하게 하고 싶은 말 내가 들고 나온 이 기타 이건 또 뭔 소리? 치고 싶어 이제 그만 끊자 술 마시면 넌 이렇게 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아니겠지? 어른이 되면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될 때가 와 No no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콘에서도 이 문제를 소재로 할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한번 마셔본 경험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호기심에 조금 마시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양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교육을 할 때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술이라는 건 단 한 모금도 마셔본 경험이 없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마셔본 경험이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서 없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에게 몇 명 안 돼요.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마셔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술을 조금도 마셔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연기념물, 문화재 같은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를 경험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가서 물어봐도요, 한 반에서 절반 이상은 마셔본 경험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될까요?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건 바로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이 권해서 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명절 같을 때 친척 어른들이 뭐 남자친구들인 경우 야야 이리 와 술 엄마 마셔 조금 마셔도 괜찮아,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줘서 마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걸 시작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런 청소년들의 음주를 부추기는 주교회사 행태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보통 마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술의 모습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봤을 적에는 이건 그냥 무슨 복숭아 음료, 바나나 음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알코올이 아주 작게 들어간, 그리고 여기에 과일 맛을 첨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 이런 술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 이런 것들은 뭐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으니까 그냥 마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또 맛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음주로 가는 길을 밟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 친구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이런 술 마시는 장면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또 술을 마시면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로 오고 갈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 술은 굉장히 중요한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또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이런 술 광고를 이용해서 하게끔 하면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건, 또 적당히 마시는 건 그렇게 건강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주류 회사의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예인들, 또 우리 친구들이 동경하는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주류 광고를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음주의 경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들의 음주를 더욱 부추기는 건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술 광고. 술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싸이가. 근데 그런 거 따라해보고 싶긴 하죠. 꼬린이 막 그냥 술 맛도 안 나는 것처럼 먹고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술처럼 안 먹고 물처럼 마시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술 광고는 유혹이 될 위험이 높다. 호감심과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유명인들이, 인사들이 사실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 동기가 더욱더 강화되겠죠. 자, 문제는요, 술을 마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뭐 즐거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음주의 실상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요,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술로 인해서 이후에 엄청난 사건, 사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굉장히 창피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술은요,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음료를 술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산산주, 인삼주, 이거는 술이 아니요, 이거는 약주야 약,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재라도요, 이걸 술에 담가서 알코올이 생기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술이고요. 이것도 어른이 되어서 술을 마신다고 해도요, 잔에 맞는 한두 잔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음료, 술은요, 운동 및 감각
마찬가지로 술도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간이죠. 이 간에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고 98%가 이 간에서 대사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제일 조금 마시는데 왜 나만 빨개지는 거야? 누가 얼굴 빨가라가시 빨간 건 난데 말을 하셨군. 서로가 말을 해. 문제는 분해되지 않는 아세트알데히드야. 아세 뭐? 자,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얼굴을 빨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술을 마셔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도 뭐 맥주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한 병을 마셨다 그러면은 온몸이 다 빨개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건강해서 그래 건강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건강해서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조금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쪽에 사람들이 이런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선천적으로 조금 가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결코 안 좋아요. 그만큼 이 독성 물질이 체내에 많이 축적이 되고 잘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술을 마셔도 잔에 맞는 한두 잔 정도, 그것도 간격을 두고 마셔야 되고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체내에 쌓이게 되면서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홍조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토나 설사도 일으키게 되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생기게 하고요. 심박동도 증가시켜서 심장에 굉장히 빠르게 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불안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또한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요, 발암 물질로도 작용을 해서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기억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웬만한 어른들보다 술을 굉장히 잘 마십니다. 조금 웬만큼 마시지 않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비틀비틀하는 거 절대 없어요. 굉장히 저는 멀쩡해요. 그래서 저는 술이 굉장히 세요. 이걸 굉장히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술이 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성인 쥐와 10대 쥐에게 같은 양의 알코올을 투여하고 그 행동을 비교했다. 물을 뿌린 경사면에 두 쥐를 올려놓았을 때 성인 쥐는 바로 미끄러졌지만 사춘기 쥐는 몸의 균형을 잘 잡았다. On the other hand, adolescents are able to drink a lot because they're less sensitive to the feedback cues than our adults that normally tell you to stop drinking. Absolutely, he may not recognize that he's drank a lot. He may not recognize that by drinking a lot, he's impairing his brain plasticity and his capacity to remember what's going on. 자, 청소년 시기에 뇌는요 다 발달된 게 아니죠.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많이 마시면 위험해 라고 보내는 뇌의 신호가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청소년 시기에 나 술 쎄 라고 말하는 건 나 아직 내가 덜 발달했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른이 되어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른들의 음주 문화가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이런 음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청소년 시기부터 이 음주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정말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될 때, 그냥 마시는 신용이라도 내고 분위기라도 맞춰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굳이 이거를 찾아서 마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요, 어른이 되어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바로 5배나 더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또한 청소년 시기에 이 음주로 인해서 뇌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상인의 뇌와 이 황 씨의 뇌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된 이후에 자꾸 이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해보니까 정상인의 뇌보다 현저하게 이런 신경 다발들이나 뇌세포들이 파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광고가 의미하는 거 무엇일까요? 10대의 이 음주는요, 뇌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술 마신 짠거 한번 볼까요? 자, 술을 마셨더니 굉장히 비틀비틀하죠. 자, 또 공격성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상실하게 돼요. 또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억압이 되면서 마비나 혼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또 교양 있고 능력도 있는 또 의리도 있는 의리 박 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어때 시간? 오늘 한 잔 괜찮지? 사장님, 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에이 젊은 친구가 그런 점 없이. 자, 술을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평소에 좋은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죠. 나 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맛이야. 자, 이렇게 음주는요, 뇌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평소에 자신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지적인 어떤 방어막을 제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통 필름 끊겼다라는 증상 알고 있나요? 자, 술 필름 끊겼다라는 증상 뭐예요? 술 마시고 나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또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러게 바로 필름 끊겼다라는 증상인데 전문 용어로는 블랙아웃 현상이래요. 이 블랙아웃 현상은요, 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뇌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바로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도 된다라는 거죠. 김해에 있는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 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위암 수술까지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알코올성 치매의 상태, 그러니까 병실도 못 찾으시고 병실 내에서도 계속 술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 하시고 환각 증상이나 환시 증상을 호소하시고
올해 40대 초반인 알코올성 치매 환자. 술은 지나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로 위험한 독이 된다. 자, 이 사람이 몇 살이래요? 40대 초반이래요. 40대 초반이 뭐 치매에 걸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걸리는 이런 치매 증상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술이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식도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술 마신 사람들은 자주 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식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 정맥류나 식도 열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간에서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간에 많은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술을 마시게 된다고 해도 하루 술을 마시면 음주를 한 3일 정도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술을 마시게 되면 이거는 상관없이 가끔 마시는 술도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어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루 마시고 며칠 쉬고 이런 규칙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 보면 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보통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지방간이죠. 지방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번들번들해지죠. 그래서 지방이 많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간이 되게 되면 간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이 해독 작용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더 심해지면요,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간경변증이 생기게 되면 그야말로 이 간의 해독작용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체내에 독성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얼굴이 조금 검퉁퉁해요. 그래서 얼굴이 검고 또 해독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많은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음날 막 속이 쓰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우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다 보면 우위염이라든지 우위궤양이라든지 심하면 우위암의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5개월 후 엄마가 되는 윤지 씨. 오랜만에 친구들과 생일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인사부라면 너무 늦어지시는 거 아니니? 너무 반가워. 나이 나이인 만큼 생일 기념으로 와인 한 잔씩 어때? 와인? 근데 지금 신중이라. 윤지 씨는 와인도 술인데 하며 걱정합니다. 딱 한 입만 하자. 딱 한 입만 하자. 한 잔만. 그래. 딱 한 잔. 여기에 와인은 몸에 좋은 술로 알려져 있어 윤지 씨는 잠깐의 고민을 풀고 그동안 참아왔던 한 잔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임산부 507명을 대상으로 임신 중 음주 실태를 알아봤는데요. 36.8%가 임신 중 음주를 했다고 답했으며 23.1%는 음주가 습관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신부가 방심한 마음에 한 잔은 괜찮겠지 하고 마신 술이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따라 태아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 치명적인 알코올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음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음주로 인한 기형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런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기형이나 또는 안면 기형 또 신경계 기형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엄마의 음주는요, 아기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결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이 왜 여자는 뭐 담배나 술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취약한 게 아니라 그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특히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요, 이온폭탄주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굉장히 쓰고 맛이 없고 또 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온 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수하고 같이 섞어 마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온 음료와 섞어서 마시다 보면 이온 음료는 이 알코올이 우리 체내 흡수를 굉장히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요, 그 소주하고 그리고 소주와 이온 음료를 섞어서 마시는 그 이온 폭탄주를 마시고 사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뭐 술 자체는 또 독하니까 뭐 다른 거랑 섞어서 마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가족 안에서는요,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음주의 문제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는 아빠가 막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밥상 DB 없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막 이러면 난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말했던 아이가 자라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똑같이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음주 문제를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 중독자였고, 진짜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것이 또 저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보여주고 또 대물림을 했게 된 거죠. 자,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건강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술 마신 사람들은 평소하고 다른 행동의 특징을 갖게 되죠. 평소에는 굉장히 예쁘고 또 똑똑하고 당당한 천송이도요, 술을 마시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맞은 것처럼 자, 집착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현세의 천성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이거는 그냥 아주 약하게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본 거고요. 실제 음주의 상황은요, 이렇게 재밌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클린 사브레도 이야기인데요. 제클린은요, 19세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하고 같이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미식축구 선수가요,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 제클린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서요, 제클린의 차는 이렇게 화재가 나고 엄청난 사고의 흔적을 보일 수가 있죠. 이 사고로 인해서 같이 탔던 친구 2명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제클린은 혼자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죠. 이런 모습. 자, 이런 어떤 외형적인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요, 이런 화상으로 인해서 전신의 8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화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먹는 것도 누가 떠먹여줘야 되고, 또 이 눈꺼풀이 눈썹이나 눈꺼풀이 없어지면서 눈을 제대로 뜨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약을 넣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음주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교육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술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요. 술 마시고 나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폭력 사건에 가담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친구는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아빠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냥 살짝 닿은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알잖아요. 미성년자 청소년이죠.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했어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요, 합의금을 한 1억 정도로 요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선생님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이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집에 잘 돌아왔는데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는 과정 가운데 상대편이 이 학생을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잘 돌아왔던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 자신과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면서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된 그 친구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겪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술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만큼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른이 되면, 그래 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마셔도 돼가 아니라 건강한 음주 습관을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술과 담배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금주라는 이런 건강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선생님의 교육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